추가. 예, 오늘 날짜로 변호인 의견서 7번에 첨부해서 증거자료 13 그리고 14번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13.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증제 13호증으로 제출하고요. 뉴시스 기사를 14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증제 13, 14도 신청하시고요. 증거관계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14에 대한 특검 의견 어떠신가요? 예, 13, 14 받아보셨나요? 증제 13, 14 받아보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네,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일단 보여주시죠. 13, 14 한 분. 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저희가 세부 출력해 왔습니다. 특검 쪽에 하나 제출했고요. 저희가 보관하는요. 그다음에 재판장님께 드릴 거 한 부를 더 가지고 왔는데 혹시 부족하시면 이걸 더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동의하고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3, 14는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고. 예, 이것도 채택하겠습니다. 13, 14까지 채택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 6번에 이어서 7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 필연적으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란 장관님에 대한 내란 주임무 종사 사건이 그 변론 종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계엄 사무 수행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판단 중이고, 해당 그 사건의 판단은 당연히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동일한 기본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출발을 했고 또 선행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쪼개기 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그 포섭되는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중기소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정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 임무 사건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특검 측이 공소장을 대거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그 기재된 사항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해당 사실관계도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저희가 이것은 해당 그 공소사실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같이 그날 제출된 의견서 해당 부분을 추출해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 기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해서 낸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도 파견 검사들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 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변호인 의견서 7번 관련해서 구두변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7번 의견서는 지난 기일 출석한 증인 양호열에 대한 특별검사 쪽 주심은 과정에서 진정 성립 대상으로 제시된 증거 방법들에 대해 그 수집 경위와 생성 과정의 위법성, 다투고 임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디지털 증거로서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주심문 과정 자체가 이미 적법 절차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며 특히 이 사건 그 법정에 지금 제정하고 있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들에 해당함에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검찰정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로 양호열 증인의 법정 증언은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증거인멸 교사라는 공소 사실의 핵심 전제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특검의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가 아닌 추정과 인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기일 제시된 진정 성립 대상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신문 기재사항 가운데 순번을 따라서 지금 2페이지에서 3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까지 순번을 정해서 해당 증거의 명칭 그리고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를 기재를 했습니다. 먼저 주신문사항 1-1항입니다. 저희가 당일에 조서에 기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증거기록 순번 10번 402쪽 노트북 폐기 과정에서 다친 손가락 사진 2장입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8일 그 참고인 조사 당시 그 검사에 의해서 그 채증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사진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은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까지 검사의 주심문 과정에서 제시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 모두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와 또 그에 기초하여 채증된 증거 방법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그것에 대해 진정 성립이 인정한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취득한 증언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 순번 129번 검사 주신문사항 기재 순번으로는 2-1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서재 배치도는 그 2025년 2월 5일 참고인 조사 당시에 양월 증인으로 하여금 그려서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2층 서재 배치도라는 것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역시 부인되어야 합니다. 주신문 사항 기재 순번 4번, 증거기록 순번 제216번 2025년 1월 6일자 진술조서 제2회 진술조서입니다. 이것은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증거 능력 부인하고자 합니다. 양월 증인 당일 2025년 1월 6일 당일을 말합니다.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직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과정에서 혹시 심리적 압박감이나 진술 강요의 부담을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물어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앞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보니까 굳이 진술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시를 떠올리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압박감도 있었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압수수색 영장 직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감, 진술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 이런 진술 강요에 가까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주신문 사항 4-1번 증거기록 순번 217번 국방부 장관 공간 2층 구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사 당시 진술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그 양월 증인이 조사 받을 당시에 이게 보안 시설이라 좀 꺼름칙하긴 하지만 제출을 요청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는 처음에는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냐고 해서 네, 뭐 굳이 그 부분을 뭐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언의 취지가 본인은 원래 그릴 생각을 하지 않고 말로만 구두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 검사의 요청에 타격 검사 요청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상태에서 그려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림 역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아니며 압수수색 직후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사실상 강요된 제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임의성이 부인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 배치도하고 마찬가지로 구조 그림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무사항 6번, 7번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카카오톡은 아시지만은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함으로써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은 당연히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